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DH 자이개포 여기가 직전 신고가보다 10억 이상 하락했다. 끝물에 산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10억 날린 거죠. 무슨 10억 날린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집을 샀는데 호가가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집값 상승한다는 유튜버들, 그 다음에 집값 상승한다는 언론들, 기사들에 늘 뭐라고 그랬어요? 산지 한 달 만에 2억 벌었어요. 누구 말 믿고 얼마 벌었어요. 니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니들 식으로 이야기한 거다. 10억 날린 거죠. 그럼 그 사람들 피셜로 따르면. 근데 번 것도 아니고 날린 것도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번 거 날린 거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팔아서 현금화했을 때.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말 안 듣길 잘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방송한 지 지금 한 3년 조금 안 됐죠. 지금 아직도 뭐 4년이니 5년이니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19년 2월부터 방송했습니다. 지을 거면 그때부터 지웠지. 그 전에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어디서 아직도 구라질이야. 심리기성 떨어뜨리려고. 누구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서 판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듣길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익 좀 본 사람들. 그런데 사놓고서 아직 팔지도 않아놓고 말 듣지 않길 잘했다. 그 이후 얼마 올랐더라. 당신들이 팔 때 봅시다. 매수세는 거의 없죠. 직거래라서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다. 늘 이런 말 껴놓지만.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저런 거는 한 건 한 건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떨어진 것만 골라서 이야기한다 라고 해놓고서 지들은 맨날 보면은 새해 억대 오른 신고가 아파트는 어디? 이런 것만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촌 대형의 신고가 집중. 자, 이 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촌 대형. 부촌이면 뭐예요? 부자 동네죠. 대형이면 넓은 집. 부촌이면서 대형인 것을 모아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니들이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가 억대 신고가 찍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만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촌은 나중에 보실 거고, 대형이 왜 가격이 신고가를 찍느냐. 여태까지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중소형이었죠. 그러면은 중소형 같은 경우는 거래 이런 상황인데, 대형 같은 경우는 거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신고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1월 이후 거래된 것 중에서 그 전 거래가 인근인 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뽑아서 보여줘야 되죠. 거래량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보면 앞부분에 몰려있죠. 뒤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금리 인상 언제 했어요? 금리 인상 된 이후에는 신고도 잘 안 뜬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하고. 그러면서 강남 올라간 거는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강남 불패론, 뭐 제목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포자이 거래됐다. 4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다. 반포레미안 전보다 오른 49억에 거래했다. 강남구 청담자이 1억 이상 오른 1억 36억. 삼성동 아이파크 전고가 대비 8억에 오른 70억 원에 팔렸다. 압구정 현대 전거래보다 2억 2천 올랐다. 맨날 저렇게 신고가 거래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고가 거래가 뜨는 단지들만 이야기하고 신고가 거래가 안 뜨는 단지들은 보도를 안 하죠. 한번 표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올라간 거래 말고 떨어진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표로 만들어준 게 있나, 한눈에 확 들어오게 찾아봤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 떨어진 거래는 안 만들어요. 그리고 떨어진 거래는 강남의 경우 1개, 2개 정도만 이야기하고 대부분 강북 쪽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강남은 오르고 강북은 떨어진다. 10억 떨어진 것은 10억 날린 게 아니라 직거래이기 때문에 뭔가 특수거래일 것이다. 상승거래 직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거래라고 얘기 안 하더만. 쥐들이 맨날 저렇게 상승 이야기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정부에서 하락거래만 이야기한다. 일반화의 오류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건 니들 아니냐. 올라간 거는 저렇게 신고가 찍은 것들 하나하나 찝어주면서 떨어진 거는 구당 많이 찍어줘야 하나 내지 2개. 그래서 실거래 가격 지수가 떨어졌다,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졌다 하면서 어디가 억 단위로 떨어졌는지 절대 안 보여주죠. 근데 강남권 보면 어때요? 떨어진 거 아까 뭐 대치 음마, 도곡렉슬, 대치 한보 미도 맨션 3억대 10억 DH,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45억에서 39억 8천 84, 그 다음에 아크로 비스타 4억 5천 떨어졌죠. 반포주공 6억 7천 떨어졌죠. 반포주공 여기 107짜리는 27억 3천. 물론 이런 경우에는 진짜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헬리오시티 2억 5천, 리센츠 1억 2천, 9천, 1억 9천, 3억 5천 다 이렇게 떨어졌죠. 똘똘한 채는 절대 안 떨어진다면서. 똘똘한 채도 몇 개는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다. 신고가 비중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채는 계속 오르고 강남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몇 시간 동안 이거 준비했어요?
표를 안 만들었길래 직접 만들었습니다. KB 부동산 정보에서 선도 50 아파트는 어떤 애들을 선도 50에 뽑느냐? 단지의 시가총액 탑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도 50 아파트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이 총 잘 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는 각 세대의 가격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지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50개 있는 것보다는 8억짜리 1000개 있는 게 시가총액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선도 50은 왜 근데 선도예요? 선도. 집값을 선도한다. 즉 우선 반응하는 단지들. 이런 것들을 선도 50 아파트라고 하죠. 즉 똘똘한 채들이 선도 50 아파트에 주로 있겠죠. 자, 그래서 선도 50 아파트 뽑아봤더니 자, 신고가를 그대로 찍은 단지들이 있어요. 최종 거래가 신고가 혹은 예를 들어 11월 8일에 신고가 거래가 되고 11월 한 15일쯤에 하락 거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뺐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신고가로 표시했어요. 왜냐면 요 거래를 보고 그 이후에 하락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자, 신고가 찍은 단지가 총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15개. 15개가 신고가를 찍었고 35개의 단지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 거래가 신고가를 찍고 그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최종 거래가 하락을 했느냐 이것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거래 조금 더 높게 나왔더라도 그 전에 더 많이 떨어진 거 있더라도 그런 거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 그랬을 때 보면은 어때요? 자, 하락 금액 1억 3,500, 1억 4천 해서 뭐 3억 뭐 작게 떨어진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떨어진 데는 목동 신시가지 6억 3,500. 자, 근데 요거는 거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목동 신시가지는 조금 특수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칩시다. 아리팍 아까 이야기했죠? 5억 2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신시가지 3억 떨어진 데 있죠? 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 뭐 3억 6천 떨어졌죠? 광교 3억 떨어졌죠? 아시아 선수촌 3억 5천 떨어졌죠? 요거 어딨어요? 반포동, 서초구죠? 잠실동, 송파구죠? 뚝뚝 떨어진 데들 대부분 이런 데다. 똘똘한 채일수록 선도적으로 먼저 크게 떨어지고 있죠. 똘똘한 채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게. 똘똘한 채 사라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빨리 급매로 팔고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살 시기가 아니라 팔 시기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나 사고 있는 거고. 그런데 계속 똘똘한 채가 선도해서 집값이 오른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똘똘한 채 하려고 뭐라 그래요? 서울 아파트 3차례의 급등기, 수능 영향력 확대 시기와 유사. 그래서 월별 변동률 자료에는 17년 9월에서 18년 1월, 그리고 18년 8월에서 10월, 그 다음에 19년 10월에서 12월 세 번의 급등 시기가 나타난다. 이거 맞아요? 이거 자료 뽑아보지도 않아도 적어도 이때 폭등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수능 영향력 강화됐는데 왜 11월부터 19년 6월까지는 떨어졌는데? 급등 시기 언제 제일 급등 많이 했어요? 20년, 21년에. 왜 급등 제일 많이 했어요? 돈 풀어서 떨어지던 게 다시 올라가니까 떨어지던 게 다시 올라가는 것만큼 공포 수요를 자극하는 게 없다. 수능 영향력을 강화해서 집값이 올랐다?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뭐 학원교사 출신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자, 수능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정시가 강화된다는 뜻이고 정시가 강화된다는 게 물론 강남에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시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강남은 그렇다 칩시다. 목동 이런 데 가보셨어요? 수시 따게 해주려고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학원에선 더럽게 어려워서 다 선행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 얘가 진짜 방정식의 활용도 모르는 애구나. 이런 애들이 90점대 받고 있어요. 왜? 학교에서 점수 떨어뜨리는 짓 해가지고 수시 못 나오게 해봐라. 수시만큼 입학 사정관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죠. 그런 전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쭉 잘해야 돼요. 공부를 쭉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고2 때까지 공부를 안 하더라도 고3 때 정신 차리고 원래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막 이악 물고 공부하고 그러면 개천에서 욕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수능 때문에 집값 오른다, 수능 강화하지 말아라. 강남 집값은 수능하면 수능하는 대로 오르고 수시하면 또 수시하는 대로 오른다고 하겠죠. 2021년 자, 수능 어려우면 강남 집값 오른다? 사실일까? 라고 했을 때 수능 난이도와 상관없이 역행하는 데이터도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수능은 만점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집값은 대치동 떨어지고 목동 떨어지고 중계동 떨어졌다. 이게 서울 3대 학군이죠. 강남, 목동, 노원. 속설이다. 뭐라도 연결 지어서 집값 띄우려고 하는 행태일 뿐이고 수능 같은 게 이제 개천용 케이스니까 정시를 강화하면은 개천용이 많이 나오는 거고 수시를 강화하면은 개천용이 안 나오죠. 그랬을 때 기득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 내신 따는 거는 학원에서 진짜 잘 가르쳐줘요.
학원도 못 가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신보다 수능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고,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진짜로 능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수능 강하면 강남 집값 올라요. 뭐라도 더 유리하게 가려고. 작년에 그런 기사들 나오더라고요. 수능 1등 대구 수성구, 그래서 대구 수성구는 집값이 안 떨어진다. 대구 어때요? 그래서 지금 수석이니까 강남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남 서초 2008년 가볼까요? 10억을 날렸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10억 날린 거는 일상 있는 일이다. 이때는 10억 날리긴 힘들었겠죠. 집값이 10억 나오긴 힘들었으니. 집값이 20억 이상 나와야지 10억 날리는 건데. 근데 뭐 여기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도 15억 날렸네. 여기도 뭐 10억 가까이 날리고. 이런 단지들 허다했다. 허다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10억 오른 단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10억 떨어진 단지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30% 40%씩 떨어지는데도, 60% 떨어지는데도. 그런데 지금은 10억만 올렸어요? 더 올렸죠. 떨어지던 시기에 경제 위기라고 금리 잠깐 낮춰가지고 버티라고 했더니 그거 다 부동산으로 몰려가서 집값 올리고 있었죠. 대출 받아서 집값 올리고, 자영업자들 죽겠다. 물론 진짜 죽겠는 자영업자들도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 타격 많이들 입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미친 듯이 받았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영업자들이 받았겠느냐? 자영업 대출 이용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억 단위로 받아서. 그런 집들이 작살이 나는 거다. 결론, 집 샀더니 10억 날렸네요. 이거는 똑같이 얘기하듯이 샀는데 10억 올랐으면 10억 번 거고, 떨어질 때 10억 날렸으면 떨어질 때 10억 날린 거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팔리지 않았다. 니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쪽 해석 다르고 저쪽 해석 다른 게 뭐냐. 팔리기 전까지는 내 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비교해보면 10억 올랐다 이런 식으로 된 데들이 다 10억씩 떨어졌다. 그때보다 더 올랐다고요? 그때 오른 만큼 떨어졌다가 지금 더 거품 쌓였다가 조금 떨어질 때 다시 올려버렸으니까 이번에 떨어질 하락폭은 이만큼이다. 소득 올라가는 건 2%인데 집값 올라가는 게 10% 20%씩 올라갔는데 무슨 소득이 올라가서 그 이상 안 떨어지느냐. 소득 큰 차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졌다. 요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10억 날렸어요가 지금은 그들의 미러링 대비로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이 10억 날렸다는 이야기는 곳곳에서 들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지금 강남 똘똘한 채 살아 라는 건 저 10억 날릴 거를 신고가 거래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너네한테 기회다 라고 얘기하면서 폭탄을 넘기고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